네, 12강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진로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우리가 어떤 그 상담자와 내담자가 만나서 서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 상담이잖아요. 이러한 이제 그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넓은 의미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진로라는 것은 청소년 특히 내담자인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이제 미래 사회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상담이죠. 미래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것은 이제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 이제 청소년이 사회에 나가서 직업을 얻는 거 그리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또 어떤 신체가 더 성장을 하고 또 사회 활동을 하고 또 이성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제 성격을 형성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어떤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신앙 문제들도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합리적으로 탐색해 보고 또 그것을 어떤 의사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잘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돕는데 이것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한다. 상담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크게 어떤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 생활을 하고 또 일을 하고 또 여가 활동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진로라고 하고 그래서 계획을 해보는 거죠. 이런 통합된 영역을 얘기한다. 진로 상담이. 이렇게 이제 넓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결국은 이제 내담자의 진로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인데 개인의 진로 계획 및 준비 그리고 직업 준비와 선택, 진로 문제의 해결과 적응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도와주는 연속적 과정이다. 이걸 이제 진로 상담이라고 이렇게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직업 상담이 또 있는데 보통 이제 직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직업을 통해서 소득 활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이 중요하죠. 개인한테. 그러면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고 거기에 잘 적응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돕고 또 직업을 전환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은퇴하는 과정에서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지원해주는 전문적 상담 활동을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진로 상담을 이제 정의해 보면 내담자가 미래 사회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이 있고, 그걸 합리적으로 탐색하고 결정하고 잘 적응하는 것. 이걸 돕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진로 상담을 일단 개념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청소년 진로 상담의 필요성, 왜 필요하냐? 꼭 청소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계속 이제 우리가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그리고 직업 혁명을 가져오기도 했죠. 우리가, 우리가 되돌아보면요, 어, 우리가 19세기에 전기기관이 발달했죠. 그러고 나서 또 산업혁명을 거쳤죠. 혁명의 시대, 아주 급격한 변화의 시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전기가 발명되면 우리가 전기가 발명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생산물을 우리가 이제 생산해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터넷이 발달해서 정보화 시대가 되니까 상당히 검색 시장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직업이 또 변했죠. 그러다 보면 지금 AI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초고속화, 또 그 연결, 초융합, 초저지연성 이게 짧아진다는 거죠.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리고 초현실 사회, 그리고 초격차 시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첨단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대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거기서 이제 직업도 상당히 혁명적으로 바뀌어 나가고 그래서 직업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서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생겨난 직업도 많아져요. 그리고 이제 그 직업에 우리가 근무하는 한 회사 직장의 개념에서 직업의 개념으로 이렇게 많이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직업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적게는 4, 5, 4, 5개 그리고 많게는 10개에서 11개 정도를 직업을 가져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이렇게 계속 변하고 있죠. 예, 짧게 짧게 일하면서 또 쉬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유연한 어떤 직업을 갖는 유연성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것들을 대체하니까. 또 우리는 그럼 다른 영역들을 찾아서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조합을 해야 되고, 이러한 이제, 예, 결국은 청소년 진로 상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이제 진로 상담의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72.5%였습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근데 이제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후에는 점점 더 심각한 취업난 앞에 이제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휴학을 하고 또 졸업을 유예하고 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4년도 우리가 대학 진학률을 보면 74.9% 정도가 돼 있어요. 문제는 이게 바로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죠. 청소년기에 있잖아요. 자신의 적성과 흥미와 관계없이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가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일단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저성장과 장기 불황이 또 이렇게 겹쳐 있어요. 우리 시대가. 지금 현재 시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진로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결국 취업 전쟁이라고까지 부르고 있죠. 그래서 특히 젊은 청소년들은 상당히 취업의 문제에 부담감을 크게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미래 세대의 청소년들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객관적인 자기 이해와 인식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떻게 진로를 가지고 그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또 선택해서 그래서 계속 잘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기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로 지도와 진로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요즘 같은 이제 노동시장 환경이 급격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거죠. 어, 인터넷 시대에만 해도 검색의 시대였는데, 이제는 AI로 해서 질문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면 상당히 이제 노동시장의 환경도 급변을 하게 되죠, 또. 거기에 또 적응하고 대비해 나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보다 체계적인 진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청소년 진로 상담에서 상담의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죠.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복잡한 직업 세계에 대해서도 올바른 진로 선택을 위해서 자기 가치관, 능력, 그리고 성격, 적성, 흥미, 신체적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또 진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인식 능력, 이걸 이제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능력이 향상시켜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은 이제 자기의 강점을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자기의 그 역량이 어디까지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체적인 또 그런 건강상 그런 문제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상담의 목표와 관련해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이제 있어야 되겠죠. 어, 많은 내담자들이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특히 청소년기는 더 모르겠죠.
그래서 이거 객관적 이해가 필요하고,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일의 종류, 직업 세계의 구조와 특성, 직업 세계의 변화, 고용 기회하고 그 경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런 이해를 하도록 돕는 것이 또 상담자의 역할이겠죠. 예, 현대 사회는 복잡성, 그리고 다양성, 만성성,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어, 그 현대 사회의 문제들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일과 직업 세계의 여러 가지 측면과 변화,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의 중요한 목표는 이러한 직업 세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게 이제 돼야 되겠죠. 상담의 목표와 관련해서 합리적인 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킨다. 이게 또 하나의 목표죠. 큰 목표죠. 이게 이제 진로 지도의 최종 결과는 자신과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 등을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곤 하는 의사 결정의 문제죠. 그게 이제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내담자가 진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적절히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계획하고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능력을 증진시켜 주어야 된다. 어, 그게 이제 상담의 목표입니다. 또 상담의 목표와 관련해서 정보 탐색 및 활용 능력을 증진시켜 줘야 되겠죠. 이제 청소년 자신이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상담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상담의 목표에 중요하죠. 진로 상담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죠. 내담자가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 청소년이 성장해 오면서 잘못 형성되거나 왜곡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청소년은 일을 통해서 개인적으로는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죠. 메슬로가 가장 최종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했죠. 예, 그리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죠, 일이. 그리고 내담자가 일을 갖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죠. 그 일이 여러 가지 공동체에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통한, 또 정신 활동을 통한 자아 실현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직업이 갖는 올바른 직업관, 그 직업 의식, 이런 것들도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일종의 형성하거나 수정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청소년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의 이제 기본 원리를 우리가 있는데, 항상 기본 원리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떤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필요하다.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 유연성을 가질 수 있다. 해석의 탄력성을 가질 수도 있다. 그랬죠. 일반 상담 능력은 당연히 이제 겸비해야 되겠죠. 상담자로서. 효과적인 진료 상담을 위해서는 일반 상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상담 능력이 있어요. 뭐 개별적으로 볼 거, 그리고 또 수용 능력, 이런 여러 가지 상담 능력이 있고, 상담하는 과정상에 지켜야 될 비밀 보장, 이런 부분들도 일반적인 상담 능력과 관련된 거죠. 진로 상담은 개인의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계획하고 의사 결정을 통합하는 모든 영역들이 이거 지속적이라는 거죠. 단발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로 상담은 효과적으로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일반 상담 원리와 기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관찰을 하고 질문을 하고 경청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일반 상담 원리와 기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심리 검사를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진로 상담을 하는데 다양한 심리 검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내담자의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또 개인과 직업과의 조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진로 상담할 때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잘 해야 되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도 잘 해야 된다 했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진로 정보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과 직업의 조화를 잘 시키고 합리적인 진로 선택 및 진로 결정을 돕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상담의 과정인데, 개인과 직업의 조화가 잘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지속 가능하니까. 상담의 기본 원리 중에 진로 발달 및 진로 성숙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진로 상담을 하는데 이제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진로 성숙도 정도를 고려해야 되겠죠. 직업 선택을 하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 보통 진로 성숙도가 낮다 그러면 그 내담자한테는 진로 준비에 이제 중점을 맞춰야 되겠죠. 직업 선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발달시키는 상담을 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진로 성숙도가 높아요. 그런 내담자는 당연히 이제 그 직업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을 하고 정보를 가지고 자기 걸로 하고 또 합리적 진로 선택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죠. 이때는 선택에 포커스가 있는 거죠. 진로 성숙도가 낮으면 준비에, 그리고 성도가 높으면 선택에 포커스를 맞춘다. 상담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보고 있죠. 상담 윤리를 준수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죠. 상담자들은. 그래서 진료 상담에서도 상담 윤리 강령에 따라 진행해야 되고, 상담에 대한 책임감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은 당연히 갖고, 또 내담자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항상. 그리고 제3자에게 피해가 입히지 않는 한계 안에서는 당연히 비밀 보장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비밀 보장에 그런 확신을 줘야지 신뢰를 좀 가질 수 있잖아요. 어, 다음은 청소년 진로 상담과 관련해서 상담 과정을 살펴볼까요? 제일 먼저는 항상 접수 단계가 있다 했어요. 접수하고 면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상담의 첫 번째 단계는 접수 면접입니다. 실제 상담 이전에 상담 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상담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 만약에 상담 기관에서요, 다룰 수 없다. 다른 상담 기관을 소개해서 거리 가라고 하는 것을 의뢰라고 한다겠어요. 우리 상담 기관과의 계약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고, 다른 쪽에 의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판단해서요. 그래서 실제 상담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수집한 거죠.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소홀히 취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야 되죠. 내담자가 이제 상담을 가장 처음에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접수 면접에 대한 인상이 그 상담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협력적 관계 수립의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신뢰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접수 면접과 관련해서 이제 상담자가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는데요. 상담을 신청하는 내담자의 추호소 문제가 무엇인지, 그게 진로 문제인지 심리적인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게 중요하겠죠. 내담자의 문제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상담자는 어떤 부분을 주된 문제 영역으로 보아야 할지도 구별해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상담 과정은 관계 수립 및 내담자 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관계 수립이라고 하는데, 보통 내담자는 항상 불안도가 높은 상태에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담자들이 막 노력했던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 줘야 돼요. 물론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고생했다는 격려도 하고, 그러나 따로 다른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봅시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상담자는 내담자와 전문적이면서도 개인적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쉽지 않는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 형성을 잘해야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가 원하는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 요청 시점을 잘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 수립을 하고, 이러한 관계 수립을 하면서도 구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로 상담을 대한 구조화 작업이죠. 이 구조화 작업이라는 건 이제 상담의 질을 높이고 일관된 상담 과정을 마련해야 되죠. 그래서 필수적 과정이에요. 구조화라는 것은 어떤 상담 목표를 어떻게 할 건지, 상담 과정을 어떻게 할 건지, 상담자와 내담자의 각 역할은 무엇인지, 시간과 장소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비밀 보장 원칙은 안내해 줘야 돼요. 신뢰를 위해서. 그리고 계획 등, 상담 계획 등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게 구조화 작업입니다. 상담 과정을 살펴보이는데요. 이제 관계 수립하고 내담자 분류 부분에서 관계를 수립하고 그럼 내담자를 분리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분류를 할 때 항상 실익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진료 문제를 호소하는 내담자가 있으니까 각기 다른 배경과 어려움을 호소하겠죠. 그러면 이걸 이제 적절한 기준에 근거해서 분류를 해야죠. 이 분류의 실익은 내담자를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효과적인 상담 전략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걸 적용해서 상담의 효율성, 효과라는 것은 어떤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 일종의 이제 그것을 적용하면 상담의 효율성, 조그만 투자로 큰 효과를 얻는 걸 효율성이라고 하죠. 목표에 부합하면 효과적이라고 하고, 비용이 부담이 적게 들면 효율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제의 상담 과정을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면접, 접수 면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분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담자가 갖고 있는 주호소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보는 단계로 가야 되겠죠. 문제를 평가해 봐야 됩니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문제가 이제 그 내용이 뭐고 심각도는 어떻고 또 내담자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파악을 해서 상담해야 될 중요한 과제죠. 이게 중요할 과제라는 거죠. 상담자가 내담자의 주 호소 문제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호소 문제가 왜 발생하였고 내담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거. 이걸 문제평가라고 하죠. 문제를 평가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목표를 설정할 때 문제가 파악되면 내담자와 더불어, 이게 더불어가 중요하다 했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진로 상담의 목표를 설정할 때는 더불어 해야 됩니다. 내담자와. 상담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내담자보다 목표를 자신이 설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자기가 더 알기 때문에. 근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내담자잖아요. 그래서 내담자가 해결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의 전문가이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담자와 합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이렇게 합의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내담자도 내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가 어떤 것이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거나 참여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 합의해서 좀 늦게 가더라도 결국은 변화의 주체는 내담자잖아요. 우리가 서로 물가에 데리고 가도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소의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는 내담자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디게 가더라도 내담자 함께 간다. 네, 그거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문가 입장에서 내담자에게 목표를 부여하게 되면 내담자가 참여도나 동기 이런 것이 저하돼요. 왜 본인은 상담자인 전문가가 제시한 거기 때문에 나는 나의 문제지만 나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과제 실행력도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진로 상담의 원인과 방향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하고 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목표 수립 과정에 내담자를 적극 참여시키는 거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청소년 진로 상담 중에서 이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위한 조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거, 내담자가 현실적인 성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목표를 세우고 행동 계획을 실행하면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욕구가 이제 넘쳐나도록 한마디로 희망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죠. 내담자는 자신의 이전 경험을 가지고 그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더라도 목표를 세우는 과정을 연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목표로 한번 어, 해보자. 그래서 그런 과정을 연습시키고 목표와 계획을 재검토하고 또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목표와 계획을 정교하게 하는 거죠. 계속 서로 간에. 그래서 이걸 협의해서 정교화된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라 하는 것보다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에게 목표와 계획을 말하고 쓰고 연습하고 시각화하는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돼요. 스스로 목표를 계획하고 세우고 또 그것을 계속 내면화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 자체가 이제 상담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내담자의 욕구와 스타일에 따라서 행동 계획과 과정을 개별화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겠고요. 그 맞춤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이 계획된 대로 안 될 때도 내담자와 이제 상담자가 상담에 써준 노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절하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새로운 계획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진로 상담이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정결하고 추수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 내담자 모두 정결을 의식하지 않고 있으면 갑자기 조기 정결하거나 정결 준비가 부족한 채 정결되게 됩니다. 이렇게 미진하게 이제 상담 관계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담 과정 시작 초기부터 정결을 염두에 두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면 내담자 상담 참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정결에 따른 정서적 어려움을 상당히 줄어들게 되죠. 진로 상담자는 이제 상담의 시작 단계부터 계속 정결을 염두에 두고 내담자에게 이를 이제 유념시켜야 되죠. 그래야지만 정결이라는 어떤 그 과정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좀 덜 수 있습니다. 진로 상담의 이제 기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상담도 항상 기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측 가능합니다. 목표 수립을 위한 기법인데요. 목표 설정을 위한 기법으로 면담 리드라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이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내담자의 욕구나 가치, 정보를 표현하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면담 리드 기술은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죠. 당신은 진로 상담의 결과가 무엇이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또 진로 상담 후에 당신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죠. 진로 상담이 정결되었을 경우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라는 거죠. 당신은 원하는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면담 리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어, 다른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진료 목표 설정의 중건데요. 우리가 진로 상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진로 목표 설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이러면 목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됩니다. 구체성이 중요하죠. 내담자는 이제 목표에 대해 막연하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로 하여금 희망하는 직업의 종류, 원하는 돈의 액수, 특정한 전공 등 이러한 구체적으로 언급하도록 조력해줘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진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인데요. 목표를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해보는 거죠. 인지적 제약이 있거나 나이가 어릴수록 그리고 진로 모델이 결여되어 있을수록 내담자들은 목표를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이제 상담자는 진로 목표를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저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목표 달성 시점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목표 달성 시점을 정하는 것은 목표를 더 달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진로 목표 설정의 준거와 관련해서 진로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 시점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 달성 시점을 정하는 것은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목표 달성 동기부여를 하는 역할도 하죠. 목표 달성이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내담자의 열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담자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도록 먼저 조력하는 거죠. 달성 가능한 가능성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로 목표 설정 시에 이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실천 행동을 계획하라는 거죠. 상담자와 내담자는 하나의 목표를 정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하려면 또 나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쉬운 것부터 가장 어려운 것까지 위계적으로 배열을 하거나 순서에 따라 배열한 후에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게 하는 것. 결국은 이제 실행력을 높이는 거죠. 내담자 특성을 파악해서 이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진로 상담 기법은 내담자의 특성이죠. 결국은 내담자의 특이한 성격, 성질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생애 진로 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용어가 이제 생애 진로 사정인데 뭔가를 알아내는 거죠. 정보 수집하고 알아내는 것. 그리고 어떤 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이제 사정이라는데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을 근거로 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결국 내담자를 이해한다는 거, 안다는 거, 그것은 이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또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게 해야 돼요. 질문도 하고, 자기 얘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상당 기법이죠. 그래서 경험을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동안의 삶의 방식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본인이 내담자가 인식하게 되죠. 그리고 진로 사정이라는 게 이제 이게 내담자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전의 직업 경험에 관한 사정, 정보죠.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해보고 내담자가 그동안 받았던 교육과 훈련 경험, 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걸 또 평가하는 교육과 훈련 부분을 가지고 내담자가 어떻게 또 여가 시간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여가 활동에 대해서도 탐색해보고 직업과 여가 그리고 직업 교육은 어떻고
훈련은, 직업교육 훈련은 어떤 걸 받았고, 그걸 어떻게 평가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는 것을 진로 사정이라고 한다. 그, 우리가 또 생애 진로 사정에는 이제 그 일상적 하루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담자가 일상적 하루를 어떻게 조직하는지를 탐색해 보는 거죠. 그 성격 요인 중에서 독립적, 의존적, 체계적, 임의적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강점과 약점도 확인해 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세 가지 주요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거죠. 자신의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요약도 해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이제 이 얘기를 통해 깨달은 것을 요약하게 하고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강조하고 수집된 정보들을 상담 목표와 관련돼서 생애 진로 주제들을 이제 극복하게 하고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아, 요약해서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강점은 무엇이다. 그래서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 보는 것이죠. 내담자의 특성 파악을 위한 진료 상담 기법 중에서 진로 가계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엔의 가계도를 응용한 건데요. 진로 상담에서 정보 수집 단계에서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질적 평가 방법이 있고요. 이게 이제 3대에 걸쳐서 내담자 가족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 왔는지 확인하고 그 내담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담자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진로 가계도 작성을 통해서요. 내담자의 진로 기대 형성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에 대한 이해 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그리고 내담자의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중요한 타인에 의해 형성된 진로 장벽 오히려 성 역할 편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는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여자는 무슨 일을 하면 안 되고 성 역할 편견이 있죠. 그리고 진로 장벽이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전하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타인이 진로 장벽을 쌓아놓은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탄생 및 통찰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진로 가계도를 작성하면서 직업 카드 분류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심리상담 분과에서 연설을 했죠. 타일러가 그때 제안한 건데 이 기법은 직업 카드를 개발하고 이를 분류하는 활동을 통해서 직업 흥미를 탐색하는 방법이죠. 이걸 질적 도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 카드 분류 방법은 이제 내담자들의 흥미, 욕구, 가치, 능력, 선입견, 직업 선호 이런 것들을 분류하거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비표준화된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상담자의 상담 목적과 내담자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비표준화된 접근법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표준화된 검사가 있습니다. 이제 보통 검사라는 것은 진로 상담의 과정과 결과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비교적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보다 과학적인 상담을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죠. 여기 이러한 검사에는 표준화된 검사에는 진로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진로와 관련된 표준화된 심리 검사 어떤 이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있어서 요구되는 특수한 능력이나 잠재 능력을 측정하는 거죠. 진로 적성 검사고요. 진로 흥미 검사는 어떤 종류의 활동 사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이나 애착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개인의 일관된 행위, 성격은 그런 것들을 나타내죠. 욕구, 자아 개념, 성취 동기, 포부 수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을 포함해서 복합적인 심리적 특성을 측정해 보는 것. 성격 검사도 있고요. 진로 가치관 검사가 있습니다. 개인이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하는 원리나 믿음, 그리고 신념, 이것을 측정하는 것이죠. 진로 성숙도 검사도 있습니다. 동일한 연령층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직업 준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또 진로 결정 검사도 있어요.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실한 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사가 있죠. 성격 검사, 진로 가치관 검사, 진로 성숙도 검사, 진로 결정 검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위원회 검사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의사결정위원회는 합리적 양식이 있고 직관적 양식, 의존 양식 등이 있습니다. 하렌이 개발한 진로 의사결정 검사 척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죠. 또 하나의 방법은 진로 자서전을 쓰게 합니다. 내담자가 과거의 진로와 관련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학교를 선택한 것,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직업훈련, 시간제 일을 통해서 경험한 것, 고등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들, 중요한 타인들에 대한 기술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러한 진로 자서전 쓰기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의사 결정을 저력하기 위한 진로 상담 기법이 있습니다.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하기가 있는데요. 앨리스의 인지행동 치료가 있었죠. 이게 ABCDE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활용해서 진료와 관련돼서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앨리스의 인지행동 치료는 인간의 정서와 행동은 사건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A는 그 선행 사건을 얘기하고 B는 신념을 얘기하고 C는 결과를 얘기하고 D는 반박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E는 효과, 새로운 이제 변화된 효과를 얻는 거죠. ABCD 모델이라고 합니다. 진로 신화에 대한 내용은 어떤 일을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내담자에게 묶여있는 믿음이 근거 없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내담자들은 그러한 믿음과 노력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통찰하는 순간 새로운 대안을 찾게 되죠. 그래서 좀 더 이성적인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일종의 변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ABCDE 모델은 앨리스 인지행동 치료에 기반을 두고 그 ABCDE 모델을 활용해서 진로와 관련된 근거 없는 믿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2강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 13강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2강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